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 연대와 면담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강행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제 저의 관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어떤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었냐면 금감원의 제동, 주주와의 소통 명분을 위함인가? 그리고 철회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공시들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요. 제가 제2호 인수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멤버십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30%의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드리면서 전량 어제 날짜 매도 의견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게 설득의 자리이지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채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유와 근거에서 첫 번째 이 소액주주 연대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진 않았다.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유증 철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공시상 소액주주 연대와 논의했다라고 해가지고 유증 철회나 아니면 제2호 인수 포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언론 보도로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시 위반돼요. 그러니까 먼저 공시내야 됩니다. 공시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증 철회나 제2호 인수 철회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사측에서 그냥 공시 내면 그만입니다. 소액주주 연대나 그리고 일반 주주분들께서 불만을 가졌던 부분들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에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제2호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소액주주 연대에게 면담을 통한 설득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서 내용.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2호 인수하는 데 있어서 구주 인수하고 신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전환서채 매수하고 이러면서 최대 주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서 내용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금지가 있어야 제2호 인수 계약 해제 조건이 되는데 금감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감원의 제동으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 이거 그냥 기대감입니다. 결정 권한 자체가 금감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2호 인수에 대한 금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금감원은 간접적으로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호 인수 포기 관련 그리고 유증 철회의 가능성은 막연한 기대감으로밖에 지금은 볼 수가 없다. 판단 기준 자체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규 매수한 투자자는 지금도 수익 구간이므로 불확실성보다는 수익 실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요. 이 기사 내용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진이 얘기한 내용. 제2호 인수는 계약 때문에, 계약서 때문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제가 계약서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철회하고 싶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유하고 당근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했던 게 이런 내용들은 공시 이전에 할 수 있어요. 주주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업가치 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공시를 통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언론 보도로 먼저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사 같은 경우 이 공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멤버십 채널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기회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소액주주 면담에서 설득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매도 의견을 드렸었다. 그리고 또 유증 전에 매수하신 분들 이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기 전부터 매수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공시 이후 주가 상승분만큼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드렸고요. 30%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 유증 관련 증권 신고서가 금감원의 정정 신고 요구가 없으면 다시 제출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기사 내용까지 올라왔으니 유증 강행한다, 제2호 인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증에 대한 금감원의 정정 신고에 대해서 정정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유증 이벤트 매매 일정, 유증 1차 발행가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수익 실현,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전량 매도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 매매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약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2호 인수 관련해서는 이 계약의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 이게 첫 번째다. 서로 상호 합의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한 해제는 서로 상대방의 비밀 유지 협약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뭔가 속인 게 있거나 이랬을 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반대편에서 잘못을 한 쪽이 아니라 잘못을 하지 않은 쪽에 의해서 해제를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었냐면 정부기관, 법원 및 기타 정부기관이 거래 종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각 당사자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제2호 인수에 대한 계약의 해제,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 상에서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인수나 그리고 또 합병,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서류가 보증이고요, 돈이 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모든 것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도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받았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게 상장사의 또 의무이고요. 그래서 공시 위반하지 않고 서로 간에 만약에 상호 간에 합의가 돼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 공시 대상입니다. 수시공시 의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설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다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정부기관의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일하게 이 공정위가 좀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법원 같은 경우는 법정 분쟁이 있을 때, 이럴 때나 뭐 법원에서 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공정위는요 M&A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고 여기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 경쟁에 제한을 두는 그러한 인수합병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그리고 인수 후에 기업이 가격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경쟁사까지도 배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또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기업 결합 신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한번 이 조건들 보세요. 제2호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독점적 주의를 가져갈 수 있나요? 이스페타시스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주요 조항에서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이 법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2호 인수하는데 제2호가 경쟁업체가 없나? 이스페타시스는 경쟁업체 없나? 둘이 합쳐진다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나?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방지,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되어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이런 근거조차가 아예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절대 이 제2호 인수 관련해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근거와 팩트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왜 소액주주연대와의 면담을 진행했었고 유증철회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언급이 됐었느냐? 우선은 첫 번째로요. 이수페타시스는 두 번의 증권신고서에 반려가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금융감독원이 했었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 자체는요,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시를 내고요, 보고서를 내죠. 증권신고서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작성된 주요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이 공시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허위나 부정확한 공시, 투자자에게 중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정하라고 요구가 가능한 거고, 정정하라고 공시를 금융감독원에서 두 번 낸 거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정정신고서 제출을 했고, 두 번째는 아직 안 한 상태고, 이것도 제출을 할 예정일 겁니다.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금융감독원도 두 번의 제재를 통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투자자와의 소통,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설득,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소액주주 연대와의 면담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려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맞았잖아요, 이 결과가. 그래서 제가 이 제2호 인수를 철회하거나 포기하는 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 계약서 내용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공시가 나온 부분이 아니다. 공시 나오면 벌써 게임 끝인데 소액주주연대를 왜 만날까?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은 금융감독원이 주주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재가 있다, 너네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소액주주 연대와의 면담이 진행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2호 인수 같은 경우는 계약서 내용상 이게 함부로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공시의 첨부문서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경영진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에 요구했던 사항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을 안건에 올리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또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요. 제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그 이전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로 번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중투표제 있잖아요.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그런 이사를 이사진에, 보드진에 투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투표제, 제가 이거 정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다시 시간 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공시가 나오고,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에서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주말에 올려드렸어요. 11월 10일 날. 이 공시가 11월 8일 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30%대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유상증자 이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실에 있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긍정회로만 돌린다라고 하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해드리고 모니터링해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계속 이 방 안에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이 부분이 다시 제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은 유상증자가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정정된 내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약 3월 달 정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지만은 일정 스케줄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가가 변동하는 그런 주요 이벤트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굉장히 또 오래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수페타시스가 6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했을 때 21년도 8월이었어요. 이때 1차 발행가 공시까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공시 발표하고 빠졌다가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권리락일 날 또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 보이다가 다시 확정 발행가 공시 나오기 전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나서 청약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신주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왜 8%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공시의 일정과 매매 패턴,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익에 대한 추구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 같은 경우는요, 적극적인 수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신규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려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 지금 그런 히스토리를 레퍼런스를 관리하면서 이제 공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11월 매도 의견 드렸던 거,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날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3번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분할해서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매도 의견을 이때 드렸지만은 12월 3일 날 15% 정도 수익을 또 실현하고 다시 추가 매수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저희는 적극적인 수익 추구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거 이외에 1월 7일 날 필옵틱스 매도 의견 드렸고요. 한미반도체 또 1월 7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수익률 볼까요?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이수페타시스 30.35, 한미반도체 10.97, 필옵틱스 24.48%. 그 이외에 또 커다란 수익을 안겨줬던 엑스게이트가 있습니다. 70.64%. 12월 9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13일 날 매도 의견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 텔레그램 채널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까도 이스페타시스 보여드렸잖아요. 가장 최근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오늘 날짜 1월 7일 아침 8시 48분부터 한미반도체 얘기 드렸었죠. 그 이전에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매도 사인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19,000원 선에서 브리핑 드렸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매도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장전 오전 8시 53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려나갔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전 9시 1분 전량 정리하겠다. 매도 의견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필옵틱스는 보유 물량 50%만 익절로 걸어두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 오전 9시 16분에 익절한다, 모든 물량 익절한다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23일 날 SKC와 필옵틱스 매수 의견, 그리고 얼마 가격선에서 이렇게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채널에 입장하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예요. 유료인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성과를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다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을 때 저희가 더 힘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월 이용료 같은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는 25만 원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발굴하고 이렇게 매수매도 타이밍 그리고 언급 드리는 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비용하고 결제 방식에서 결제 방식 같은 경우는요,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계좌에 이체로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도 지원하면서 투명한 거래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채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지금 여러 가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주식 종목에 대한 추천, 매수매도 의견, 그리고 이유와 근거를 포함한 리포트 형식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이거 이외에도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찾다 보면은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가는 아직 많이 안 올랐네?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또 진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가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인쇄 회로기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네트워크양, 서버양 이런 인쇄 회로기판 중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 이 PCB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과 그 다음에 이익 늘어나게 되는 거,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서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양자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이 없을까요?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초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주식하는 사람들 공식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주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제가 운영하던 개인 채널이 있었는데 이 채널이 사칭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죠. 여기엔 딱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 분석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시장 상황의 테마나 트렌드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니다. 저는 공시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무 분석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종목이 나가거든요. 종목 하나하나 나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 포착 채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운영하던 개인 채널이었었는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을 검색해서 나오는 그러한 채널들이 좀 있는데 이게 다 사칭입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카카오 오픈 채팅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아요. 이거 사칭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이것도 사칭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채널은 카카오 오픈 채팅 및 텔레그램 검색 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번호로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투자, 그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투자 이런 관련 자격증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거쳐서 그리고 또 자문사 거쳐서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